자, 이쪽 단어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을 거예요. 구석기랑 신석기 구별하는 거. 자, 구석기, 신석기. 자, 과자 중에 석기 시대라고 있죠? 공통되게 석기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데 도를 썼어요. 도를 썼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 구석기 시대 때는 뗀석기라는 거 씁니다. 뗀석기. 뗀석기가 뭔지 알아요? 큰 뭐 바위 같은 거를 쾅 쳐. 그 뭐 떨궈져 나온 조그만 돌이 있겠죠. 요거를 쥐고서 도구로 사용하는 거야. 이때는 좀 이때만 해도 좀 멍청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뭐 갈거나 정교하게 다듬을 생각하지 않고 딱 떨궜을 때 떨어져 나온 이 석기를 가지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손에 딱 잡히는 거, 안 하는 거. 주먹에 딱 잡히면은 맘머스 지나가, 맘머드. 그냥 이걸로 그냥 대가리로 팍. 무슨 도끼? 그렇죠. 뭐 주먹 도끼 같은 거. 뭐 집게. 뭐 찌르개. 이런 거.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이죠. 특히 주먹 도끼. 주먹 도끼는 우리 지역에도, 우리 대한민국 지역에도 주먹 도끼가 있어요. 그 뗀석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주로 뭐 하는 도구 같아? 도끼로, 집게로, 뭐 찌르개로. 사냥 도구로 쓰였을 것 같죠?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주요 경제 생활이 사냥이네요. 동물을 잡으러 다녔고, 그 다음에 채집, 열매 따먹었고, 뭐 어로, 물고기 엿자, 물고기 잡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농사를 짓진 않았어요. 농사는 이따 보게 될 신석기 시대 때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굳이 땅에 얽매여서 잡혀 있을 필요가 없잖아. 또 잡혀 있으면 안 돼. 열매를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되고, 고기를 잡아서 이동해야 되고. 그래서 이때는 이동 생활을 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은 집을 제대로 지을 필요 있을까? 뭐 예미지 같은 거 따로 지을 필요 있을까? 필요 없죠. 그래서 이때는 뭐 동굴이라든지 뭐 바위 그늘이라든지 이런 데 대충 잠만 자요. 그래도 약간 며칠 동안 있을 때는 대략적으로 대충 막 집을 지어. 이 집을 막 지었다. 막 집을 짓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동 생활을 하고 또 이때만 하더라도 평등 생활입니다.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구석기인들은 이런 생활을 했었다. 근데 이제 동굴 같은 데 갔었을 때 얘네들 심심하잖아. 나름대로 슬기로운 인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동굴 벽화 같은 것들을 남겼어요. 자, 대표적인 거 선생님 두 가지 써줄게요. 프랑스의 라스코 벽화라고 있고, 라스코 동굴 벽화. 그 다음에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동굴 벽화가 있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거 그렸겠어? 선생님 얼굴 그렸겠어요? 선생님 줌 맞추는 거 그렸겠어요? 아니에요. 그 이제 잡고 싶은 사슴이나 뭐 돼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돼지 같은 거 잡고 싶은 것들을 많이 잡게 해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렸을 것 같아. 동굴 벽화를 그렸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특이한 것이 이때 여자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선생님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대략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의 가슴을 크게, 배도 크게, 엉덩이도 크게 이렇게 그렸대요. 이게 지금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자의 가슴 부위를 되게 크게 그렸고, 뱃살도 넉넉하게, 엉덩이도 막 넉넉하게. 혹시 이 조각상의 이름을 아는 친구?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자, 이 조각상의 이름을 비너스상이라고 불렀어요. 특히 이거를 빌렌도로프의 비너스상 이렇게 불렀는데, 아마 자료 사진 나갈 거예요. 가슴 봐봐, 막 우람해. 뱃살 선생님 만만치 않아요. 엉덩이 어후. 근데 보통 서양에서 비너스 하면은 어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몸매 이쁘게 해서 아주 미인의 가치처럼 되게 강조하면서 비너스상 만들잖아요. 근데 이 당시 때 비너스상은 물론 나중에 이름을 비너스상이라고 붙였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 이제 아기 태어나면은 이제 젖주잖아. 그리고 엉덩이, 이런 뭐 배, 이런 것들은 뭐 출산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 당시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동물이 많이 잡히기를, 출산되기를 꼭 그런 의미에서 출산과 다산, 그런 의미에서 이런 비너스상을 제작했었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 큰 특징 이렇게 됩니다. 알아두고. 반면에 신석기 시대의 특징은, 이때가 뗀석기라면은 이때는 좀 달라.
참고로 구석기 때는 빙하기예요. 추워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 선생님만의 친구인가 세대 차이 느끼나 둘리. 요리 보고 저리 보고. 둘리 있죠, 둘리. 둘리가 빙하기 시대잖아. 근데 빙하가 녹죠. 날이 더워서 녹아가지고 둘리가 그 빙하 타고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그 빙하가 녹던 따뜻한 시기예요. 이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간빙기다라고 표현을 해요. 간빙기. 빙하가 녹아. 날이 따뜻해져. 여러분, 날 따뜻해지면은 맘모스처럼, 매머드처럼 커다란 동물들이 있을까? 아니면 조그만 토끼 같은 것들, 사슴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길까? 예, 토끼같이 조그만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때는 간석기가 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석기. 말 그대로 갈어. 뗀석기는 큰 돌을 쳤을 때 떨궈져 나오는 요걸 그대로 쓴다 그랬잖아. 이때는 좀 똑똑해지면서 이 돌을 정교하게 갑니다. 그래서 발견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돌낫, 뭐 돌보습 이런 거, 돌삽 이런 거. 그래서 돌로 이런 것들을 만든 게 발견이 되고 있어요. 낫, 보습, 삽. 눈치챘죠? 뭐랑 관련돼 있어? 맞아요. 농사가 시작되었어. 농사.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신석기 때는 구석기 때 하지 않던 농사가 시작이 돼요. 농사를 지려면 어떻게 돼? 땅을 가꾸고 씨를 뿌리고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 구석기 때처럼 이동을 해야 돼요? 못하죠.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하게 되고 고기 맛도 봐야 되잖아. 선생님이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다가 이제 고기를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고 그 고기들 새끼치고 울타리를 쳐가지고 키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는 농사랑 더불어서 목축도 시작이 되죠. 그래서 농사랑 목축을 하게 되면서 정착 생활이 일반화되게 됩니다. 그럼 너희라면은 누구랑 같이 정착을 하겠어? 선생님? 물론 선생님이 아무리 잘생기고 했어도 부담스럽잖아. 그렇죠. 처음엔 가족과, 나중에 친척과, 나중에는 부족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는 이 농사가 시작되면서 정착과 목축과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농사를 졌어. 곡식이 나왔어.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냉장고가 있었을까? 일단 뭐가 필요하겠어요? 토기가 필요하죠. 토기.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라면 다 아는 이렇게 생긴 무슨 토기? 그렇죠. 빗살무늬 토기가 상당히 유명하죠. 이거는 뭐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이고 또 이때 이런 것도 있었대요. 가락바퀴, 뼈바늘. 참고로 가락바퀴 자료 사진 나가겠지만 이것은 실을 뽑는 어떤 간단한 도구예요. 실이 있고 바늘이 있어. 뭘 했다라는 증거겠어요. 유식한 말로는 직조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옷과 뭐 그물 같은 것을 만들어 썼음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특징들. 토기, 가락바퀴 이런 것들 기억을 해줘야 돼요. 솔직히 선생님 어제도 선생님 텃밭이 갑자기 하나 생겼거든요. 이 텃밭 갔는데 물을 그동안 많이 안 줘서 비가 안 와서 그런지 몰라도 식물들이 막 다 죽어가. 그 태양이 너무 뜨거워. 그래서 선생님이 태양은 좀 줄여주고 비가 좀 왔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 믿기지 않겠지만 선생님 막 성호경을 긋고 기도를 했었던 이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농사를 지게 되면서 태양, 바람, 기온, 땅 이런 것들에 되게 중요시하게 되고 심지어는 거기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 막 빌게 되더라고.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이 당시에는 원시적이지만 신앙이 등장해요. 원시신앙. 방금 얘기했던 거를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애니미즘. 그래서 애니미즘은 칸이 없네. 자연물에도 신이 있다. 태양, 땅, 바람, 돌 이런 데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을 애니미즘이라고 불러요. 보통 착각하더라고. 애니멀 이렇게 떠올려서 동물과 관련 지어서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anywhere,
anywhere. 발음 죽이네. anywhere. 어디에든 다 신이 있다. 애니미즘. 기억해줘야 되고. 여러분이 요거랑 헷갈려요. 토테미즘. 자, 토테미즘이 동물과 관련돼 있어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역사에서 곰과 호랑이가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눈치챘죠? 어디예요? 맞아요. 단군신화. 단군신화에 보면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 들어가서 막 버티기 하잖아. 그러다 곰이 이겼잖아. 그런 부분이 토테미즘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정 동물을 숭배해. 그래서 자기들 곰 부족이라고 하고 호랑이 부족이라고 하고 자기 부족과 연관시키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토테미즘. 헷갈리니까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 태양, 바위 같은 자연물의 신이 있다. 특정 동물을 숭상한다. 쌤이 쌍방향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 토테미즘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했죠. 어디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프로야구에. 선생님이 두 번째 좋아하는 팀이 선생님이 여기에 충청도기 때문에 하나 이글즈라 그랬죠. 선생님 최애 팀이 어딘지 알아요? 지금 프로야구 역사가 선생님 알기로는 한 41년쯤 된 것 같은데 41년 동안 11번인가 12번인가 우승한 역대 가장 많이 우승을 한 팀 최강의 어디? 맞아요. 기아 타이거즈. 선생님이 이 두 팀을 좋아하는데 여기 보세요. 이글즈, 타이거즈. 자기 팀을 특정 동물과 연관시키죠. 항상 패턴이 똑같잖아. 4월달 되면은 아나운서 그러잖아. 네, 우리 하나 이글즈, 네, 독수리처럼 막 상위권 3등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막 그러다가 9월, 10월 되면, 하나 이글즈, 독수리 다리가 부러졌나 봐요. 추락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막 그러잖아. 기아 타이거즈. 우리 타이거즈, 어느 순간 종이 호랑이가 됐네요. 막 그러잖아. 막. 이런 것들이 토테미즘에 변형된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파요. 선생님 최애 팀 2개인데 맨날 꼴찌 경쟁하고 앉아 있어. 자존심 상해요. 어디 가면은. 이번 기회에 선생님이 공약 하나 걸게요. 최애 팀 기아 타이거즈가 5강에 들면은 선생님이 교실에서 줌바 유니폼 쫙 입고 몇 곡 그냥 영상 남깁니다. 하나 더. 기아가 혹시라도 우승하면은 선생님이 교실에서 우통 까고 그냥 줌바 화끈하게 그냥 영상으로 보여줄게요. 그럴 일 없겠지만. 선생님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아까 몇 번 하고 하나 더 내기 걸었어. 우승하면은 그 반 4인 1닭 치킨 시켜준다고. 선생님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이유는 기아가 우승할 일이 없을 것 같고 혹시라도 우주의 기운이 거기에 몰려서 우승하더라도 여러분이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소리 한번 쳐봅니다. 기억나면 얘기하세요. 자, 오늘 배운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뭐 평등 써 있지만 시석기 때까지도 아직은 평등이에요. 선생님 여기서 지금 색분필 처음 씁니다. 농사랑 목축이 신석기 때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서 많은 변화들이 수반이 돼요. 정착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 만들어지고 생산량도 많아지고 이 농사란 단어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수반되죠.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꼭 기억해 두세요. 신석기 혁명. 자, 별표 3개 들어갑니다. 신석기 혁명. 신석기 레볼루션 들어갔나요? 신석기 레볼루션 레볼루션 혁명이다. 혁명. 우리 역사책의 선생님 기억으로는 최초의 혁명은 신석기 혁명이 처음이에요. 첫 등장이야. 뒤에 뭐 4.19 혁명, 뭐 여러 가지 혁명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역사의 최초 혁명, 신석기 혁명 꼭 기억해 두세요. 엄청나게 큰 변화를 혁명이란 표현을 쓰는데 오늘 배운 꼭 기억해야 될 단어 신석기 혁명. 뭐라고? 신석기 레볼루션 신석기 혁명 꼭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 지금 밥 먹고 찍어가지고 지금 호흡이 곤란해. 선생님 하도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것 때문이죠. 농사가 잘 돼서 농사 시작되면서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일어난 변화예요. 이렇게 살찌고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선생님 또 간만에 또 정장 배웠는데 괜찮나요? 오늘 학부모의 설명회라서 선생님 또 평상시에도 얼굴 좀 완벽했잖아요.
근데 옷까지도 좀 세팅 좀 하고 이따 어머니들 한번 인사 좀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봐요.